7월 셋째 주 알짜 뉴스입니다. 이번 주에는 통신사들의 무선 데이터 관련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이 소식으로 이번 주 알짜 뉴스 시작합니다. SK텔레콤은 오는 8월부터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를 시작하고 모바일 인터넷 전화를 허용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는 월 5만 5천 원 이상 스마트폰 요금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얼마 전 무선 데이터 2월 서비스를 시작한 KT와 경쟁 구도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외에서 아이폰4의 USB 접속부에서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영국의 한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사고 당사자는 불에 탄 아이폰과 USB 케이블을 가지고 대리점에 가져가 수리 여부를 문의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애플은 설계상의 특정 결함보다는 USB 포트의 결함이 문제가 된 것 같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월드컵 특수가 끝나고 여름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TV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기 상품 중 하나인 LG전자의 한 제품은 5만 원가량, 삼성전자 파브의 한 제품은 60만 원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소비자협회가 발간하는 월간지 컨슈머 리포트가 애플의 아이폰4를 소비자 권장 제품에서 제외했습니다. 특히 아이폰4의 수신 결함이 애플이 밝힌 소프트웨어적 문제가 아니라 하드웨어적 결함이라고도 발표했는데요. 이와 관련 IT 미디어 시네티비 등이 수신 관련 실험을 공개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삼성전자와 소니 등 21개 제조업체와 함께 태블릿 PC를 개발 중이라고 MS 월드 파트너 컨퍼런스에서 밝혔습니다. 슬레이트 PC라는 이름의 이 태블릿은 윈도우 7을 기본 운영체제로 탑재할 예정입니다. 애플 아이패드의 대항마 블랙베리의 태블릿 스펙이 외신에 공개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 CNN뉴스는 리서치인모션이 올해 말 출시할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은 1GHz 아르마다 610 프로세서와 화상회의를 위한 앞뒷면 카메라를 탑재했고 7인치 터치스크린에 최대 1080 픽셀의 HD 영상 재생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00Mbps급 초고속 인터넷이 첫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CJ 헬로비전은 700MB 동영상을 30초 이내에 내려받을 수 있는 속도로 기존 160Mbps에 비해 20% 빠른 속도를 구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T가 지난달 LG U+를 과도한 경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주엔 LG U+도 KT를 이용약관 위반과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를 이유로 맞고 말했습니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몇 년째 과다 경품 지급 문제로 논란을 빚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갤럭시 S의 잠금 장치 해제, 이른바 탈옥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갤럭시 S의 탈옥은 루팅이라고도 불리며 제한돼 있는 시스템 공간의 암호 등을 푸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루팅 결과 일부 개발자 커뮤니티엔 체감 속도가 빨라졌다는 내용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애플과 LG전자 등 6개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이 이른바 특허 괴물로 불리는 미국 NTP사로부터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습니다. NTP는 이들 업체들이 휴대폰으로 무선 이메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사 기술 등 8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위터를 이용한 방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기존 방송사들은 물론 신규 업체들의 트위터 방송, 이른바 소셜TV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건데요. 트위터로는 현재 현장 생방송은 물론이고 영상물 공유, 실시간 소통 등 개인과 기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KT가 와이파이 존에서의 해킹을 방지하고자 무선 구간 데이터 암호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KT 와이파이는 기존의 사용자 인증 보안에 데이터 보호가 더해졌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알포 등 각종 게임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 조치를 무력화시키는 메모리 카드를 판매한 쇼핑 사이트에 이용 해지와 접속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동통신 중계기지국이 있는 건물보다 그 주변 건물에 오히려 전자파 노출량이 훨씬 많은 것으로 녹색소비자연대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전자파 노출 지도를 작성 중인 녹색소비자연대는 전자파 발생 노출량을 일반에 차차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의 액정 긁힘과 낙하 테스트가 지난주 저희 묻지마 실험실에서 공개됐는데요. 해당 영상이 온라인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네티즌들이 실험 결과에 많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주 묻지마 실험실에서는 여름철을 맞아 영국 다이슨사의 날개 없는 선풍기와 중국산 짝퉁 제품, 그리고 일반 선풍기를 가지고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얼마나 차이가 있을지 비교해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가격 비교와 쇼핑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저희 다나와에서는 더욱더 전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미디어잇을 창간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해 이미 선을 보였었던 엔비디아의 페르미가 네,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에 이렇게 공개를 다시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등장한 페르미 제품은 네. 모델명은 GTX 460이라는 제품이고요. 이전 제품보다 훨씬 저렴하고 또 흔히 말하는 메인스트림급 제품입니다. 그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 유저들도 네. 어느 정도 이제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네. 가격 부담이 조금 적어졌다는 게 특징이죠. 가격 부담을 줄여서 다시 출시가 됐다. 그렇죠. 네, 전반적인 흐름은 좀 알겠어요. 근데 네네. 페르미 하면 정확히 어떤 그래픽 카드를 뜻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그 400 시리즈의 엔비디아에서 출시한 400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를 뜻합니다. 네. 흔히들 얘기하는 차세대 제품인 거죠. 이전에 엔비디아의 200 시리즈의 그래픽 카드들이 있었는데요. 네.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 윈도우 7, 네. 이 7에서 지원하는 다이렉트 X 11을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출시된 네. 그리고 이전에 출시됐던 페르미 제품들은 네. 공식적으로 다이렉트 X 11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전력이라고 알려진 네. 40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전력이라든가 발열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훨씬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리고 또 하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지난주에 AMD가 AMD 비전이라는 발표를 했다고 하거든요. 네, 네, 그거는 어떤 내용이죠? AMD에서 사실 이 비전이라는 네. 플랫폼이죠. 일종의 플랫폼인데 이 플랫폼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서 네. 우리 일반 사람들이 PC를 할 때 사실 PC에 대해서 관심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네. PC의 사양만 보고도 충분히 그 제품을 고를 수 있는데 이렇게 PC에 관심이 없는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네. 사양만 보고는 PC를 고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죠. 그렇죠. 네. 클럭이라든가 아니면 메모리 용량이라든가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와닿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반 유저들을 위해서 PC를 사양이나 스펙별로 분류를 해놓는 게 아니라 네. 용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사무용, 네. 게임용, 동영상 감상용, 인터넷 웹서핑용 이런 식으로 용도에 따라서 PC를 분류를 해놓는 일종의 플랫폼입니다. 그 플랫폼을 비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최근에 PC 분야에서 좀 눈에 띄는 제품이라든지 이 밖에 네네. 다른 이슈들이 있으면 소개도 해주세요. 최근에 CPU 쪽에서 어떤 재미있는 경쟁이 붙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얼마 전에 AMD에서 우리가 많이 기대했던 6코어 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코어가 6개가 들어간 CPU를 네. 출시를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어떤 메인스트림급 시장에서 본격적인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또 최근에 인텔에서 네. 또 i7 모델명이 875K라는 제품입니다. 네. 그런 제품과 또 i5 65K라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6코어하고 네. 경쟁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겠죠. 네. AMD 6코어하고도 경쟁이 이루어질 거고 특히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배수락이 풀려 있어요. 그 배수락이 풀려 있다는 거는 네. 다시 말해서 오버클럭에 훨씬 더 자유로워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사의 제품 역시 오버클럭에 상당히 뛰어난 면모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응해서 인텔도 이렇게 배수락을 해제된 제품을 내놓음으로써 네. 이제 본격적으로 올 하반기에 이제 소비자들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서 네. 경쟁 구도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기술이 너무 발달하는 것 같아서 따라잡기 힘듭니다. 네. 네, PC 분야가 또 궁금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네, 다음에 또 꼭 와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LG는 넷북 신제품 M 플러스 시리즈와 R 시리즈를 출시했습니다. M 플러스 시리즈는 배터리 구동 시간을 기존보다 2시간 늘렸으며 운영체제는 윈도우 7 스타터 버전을 채용했습니다. R 시리즈는 인텔 i7과 i5 코어를 탑재하고 ATI 그래픽카드와 HD LED 디스플레이를 적용했습니다. 알파스캔은 LED급 소비 전력을 내는 LCD 모니터 2제품을 출시했습니다. CCFL 백라이트임에도 에너지 절약 기술을 채용해 소비 전력을 낮췄으며 16:9 풀 HD의 응답 속도는 2ms, 동적 명암비는 2만대1입니다. HDMI 입력 단자와 스테레오 스피커 2개가 내장됐습니다. 펜텍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신제품 베가를 공개했습니다. 1GHz 퀄컴 스냅드래곤 프로세서와 안드로이드 2.1 버전을 탑재했고 인터넷에서 플래시를 지원하는 등 PC에 가까운 업무 환경을 특징으로 내세웠습니다. 프리로드 T캐시라는 자유로운 금융거래 기능을 담았고 정전식 디스플레이와 멀티터치를 지원합니다. 무게는 114g이며 화면은 3.7인치 AMOLED, 3D 입체 아이콘으로 구성됐습니다. SK텔레콤을 통해 판매됩니다. 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더 유익하고 새로운 IT 소식과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